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 번째 뵙네요. 이번 강의의 주제는 성서 속의 전쟁, 라기시 공성전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사실은 저희가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한번 배워봅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어느 날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역사를 하고 또 어떻게 하다가 전쟁사에 발을 디디게 됐을까. 근데 어려서 제가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역사, 그러니까 역사를 좋아하긴 했는데 네. 구약 성서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 구약 성서가 다 전쟁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신약은 그래도 좀 덜하지만 이거는 뭐 내내 싸우는 얘기예요. 그러고 이제 나중에 역사를 하게 되니까 뭔가 이게 설명이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우리 역사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가 난 너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우리는 이걸 이상하게 설명하는 거야. 아, 전쟁, 그건 끔찍한 거야. 빼. 그럼 조선이 왜 개혁을 했어? 아, 성리학을 배워가지고 성리학을 배운 사람들이 세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아니, 성리학 안 배우면 남 죽이고 살아도 된다고 배우나? 네, 그래서 어떤 전쟁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의 기사가 또 우리나라 역사는 되게 좀 간략하게 돼 있단 말이죠.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게 더 리얼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만 공부했던 친구들은 그냥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오히려 성성에서 배웠던 게 훨씬 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가깝고 그 본성이 충돌했을 때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에 대해서 전 납득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면 어떻게 자기가 우물 파야지. 그래서 제가 한국사에서 그 빠진 부분을 메꾼다고 전쟁사를 좀 집어넣었던 죄밖에 없는데 갑자기 요즘에 전쟁광처럼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구약의 역사는 그래서 그 전쟁에 성경에는 보다 좀 더 자세하게 실제 이랬다라는 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성서를 이해하는데 또는 성서를 통해서 우리를 이해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 생각해서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를 고증한다 이런 취지로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서에 나오는 전쟁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이 라기스 공성전 다음 전투죠. 사실은 이게 열왕기하 18장에부터 나오지만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죠. 그래서 막 히스기야가 항복하려고 그러고 막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막 이럴 때 이사야를 보내서 항복하지 마라. 그리고 그날 밤에 천사가 내려와서 아시리아 군대가 하루아침에 전멸해버리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린 되게 이게 제일 유명한데 그 전에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라기시라는 요새가 사실은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딱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전초성인데 서울이라고 그러면 파주가 함락됐다고 할까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라기스로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아직 오기 전에 라기스로 보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안 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이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랍사게라고 대체로 이제 휘하 장군을 보내서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 관직인데 어쨌든 그냥 누군가를 임명해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벌어졌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요 라기스에서 벌어졌던 공성전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이 터지게 된 데는 기본적으로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대립, 그 중동 지방의 패권을 둘러싼 양자의 대립이 결정적이었어요. 아시리아가 지금 이라크 쪽에 있었는데 계속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다가 레바논 지역 먹고 이제 이집트까지 욕심을 내게 됩니다. 이 중동의 패권은 결국 이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를 다 먹어야 끝나요, 이게. 한 번도 다 먹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중간에 껴있어서 맨날 터져요. 근데 우리하고도 좀 비슷해요.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게 이게 항상 양쪽 사이에 끼면 늘 전쟁에 대비하거나 아니면 아예 비굴해지겠죠.
그런데 이게 또 워낙 머니까 여기서 둘이서 논다고. 여기 있을 땐 또 전쟁이 안 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전쟁을 잊고 또 놀자 먹자 마시자 하는 얘기 항상 나오잖아. 그럼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러면 안 된다.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똑같아. 그러다가 이제 얘들이 세지면 이렇게 와서 한쪽에 만나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망하네 죽네 사네 하다가 또 끝나고 나면 이제 여호와를 잊고 놀고 먹더라 이런 얘기 막 나오는데 성경에도 자세히 보시면 이게 그냥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평화가 오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참 그런 서운한 분들 많잖아요. 이거 살려만 주시면 제가 돌아가서 뭐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도 많고 아니면 이제 뭐 남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제가 모든 거 다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그런데 그분 아들은 왜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되지? 왜 좀 더 놀면 안 되지? 이렇게 돼. 그리고 그렇게 놀다 보면은 하나님이 귀찮아지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렇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아시리아가 커지고 커져가지고 드디어 이제는 이집트를 먹어버리겠다라는 목표로 전략 목표가 바뀌었을 때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공격을 계속 당하고 끝내 멸망하게 되는 게 사실은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먹어버리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제 이집트를 침공하기 시작하죠. 그 초창기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네립이 팔레스타인까지 왔어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통로죠. 그 가나안 해안길이라는데 제가 세계전쟁사를 보면 세계전쟁사의 절반이 중동이에요. 진짜예요. 더 될지도 몰라요. 정말 절반이 중동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의 교차를 항상 이 양쪽이 또 워낙 이게 또 땅이 좋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제국이 만들어져서 맨날 싸워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 중동은 옛날처럼 육로와 해로로 다닐 때는 아프리카와 유럽과 중동과 중앙아시아와 멀리 인도, 중국까지 모든 문명과 상품이 오가는 십자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는 이 무역로가 평화시에는 정말 황금이 흘러다니고 싸움이 나면 군대가 흘러가는 길이에요. 시리아. 지금 내전 때문에 난리잖아요. 거기는 또 중동에서 전쟁을 제일 많이 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1차 대전 때 누가 가서 물어봤어요. 그분이 역사학자인데. 아니 여기는 정말 어마어마해요. 성서에보다 오래된 기록에서부터 전쟁이 나와요. 도대체 여기서 왜 사십니까? 이건 뭐겠어요? 좋은 땅이라서. 전쟁이 없을 때는 돈이 넘쳐요. 좋은 땅은 아니에요. 여기는 농사짓기 좋은 땅은 아닌데 무역 요충이라 돈이 넘쳐요. 그러니까 군사적 요충지는 평화시에는 돈이 흘러다니는 무역 요충이에요. 그래서 못 떠난다는 게 전쟁은 1년 내내 벌어지는 게 아니니까. 기원전 몇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반복되는 그 도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 라인이 또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죠. 아슈도트 밑에 아슈켈론 이거 다 십자군 전쟁 때 요충지입니다. 여기서 대전투가 있었어요. 야파 여기. 나폴레옹 때도 야파에서 대전투 여기서 벌어집니다. 가자 지금 삼손이 가자 성문을 뚫고 메고 나온 데가 가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그냥 삼손이 힘이 세서 성문을 뜯었느다 하는데 사실 다 뜻이 왜 가자의 성문을 뜯었겠어요. 거기가 그때나 지금이나 전략적 요충입니다. 그래서 요 아슈도트, 아슈켈론, 가자, 라파 요 라인을 따라서 군대가 이동해서 이 중동 지역을 제패하는 군대는 반드시 일로 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어진 전투만 얘기해도 그냥 세계전쟁사 뭐 십자군부터 다 나와요. 요 라인이 이제 이집트로 가는데 이집트 가기 전에 예루살렘이 저쪽에 있고 요 가자와 예루살렘 중간여대에 있는 게 라깃입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내려오고 이집트 군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 아슈켈론에서 나중에 이제 이집트 군대와 아시리아 군대가 또 크게 붙게 되는데 이 유다를 항복을 시켜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분견대를 라깃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라깃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항복한 건 아니니까 제가 이게 유다 이스라엘 구별하는 게 좀 제가 그냥 이스라엘로 할 테니까 저 사람 그것도 모르나 이러지 마시죠. 라깃시에서 처음에는 이제
저항을 했죠. 근데 이 라기시가 아시리아한테 함락이 되니까 히스기야가 놀라가지고 와 저게 떨어질 정도면 우리가 버틸 수 없는데라고 해서 이제 화해를 내는 게 이제 이야기인데 이 라기시 전투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한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시리아 기록에 좀 있고 아시리아 사람들은 반드시 전쟁 나면 그 자기 이거를 가지고 정말 저 같은 역사학자한테 너무나 고맙게 사진처럼 장면을 쫙 찍어서 남겨뒀습니다. 이게 모든 황제가 다 해가 너무 많아요. 나중에는 저는 이게 너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형박물관에 가면 이게 진짜 통으로 다 뜯어서 90%가 대형박물관에 있어요. 아마 이상일 거예요. 저 봤어요. 예. 그 길게 벽에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사이에 보면 다 똑같아, 이게. 맞아요. 보다 보면 똑같아 가지고. 지나가고 싶은데. 예, 맞아요. 그래서 이거 왜 끌고 왔냐고. 지나가고 싶은데. 근데 사실은 중간중간에 조금 다른 디테일들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대형박물관 가면 이것만 갖고 설명을 해도 거의 4시간 이상 걸릴 만큼 양이 이거를 많아요. 듣고 갔어야 되는데 대형박물관을. 네, 잘 아니 근데 또 그래도 가면 재미없을까? 그래서 이게 라기시 공방전이 거기 있는 전투도 중에서 굉장히 상세하고 당시 전쟁의 상황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부조예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그가 사내립이 이성에 이르지도 못하게 하며 화살도 쏘지 못하게 하며 방패를 성읍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 구절 읽었지만 그냥 성벽을 공격하게 못하게 하면 된다 그랬지. 됐지. 총도 쏘지 못하고 박격포도 쏘지 못하고 155mm도 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냥 이렇게 강조하느라고 때려 박으시는구나. 근데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공성전의 요체를 정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 군의 또 이게 장기예요. 이 한마디가 그냥 한마디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마이크 타이슨하고 싸운다.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겨? 근데 제가 타이슨 잘 모르는데 타이슨의 특기가 예를 들면 잽을 날리고 라이트 훅을 친 다음에 레프트 훅을 치는 게 특기라고 하면 그걸 정확히 아셔가지고 타이슨이 너를 향해서 잽도 못 날리고 라이트 훅도 못 날리고 레프트 훅도 못 날리게 할 거야. 이거는 타이슨의 모든 동작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제가 너를 패지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복원도인데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성벽을 한번 보세요. 중동 지역에 있는 성벽이 흙으로 쌓기 때문에 생각처럼 단단하진 않은데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흙으로 물 부어서 흙을 굳혀서 만드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구조는 다 나옵니다. 의외로 이게요 14, 15세기까지 성벽 구조가 다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상으로 있습니다. 이게 놀랍게도 기원전 당시부터 이런 성들이 쌓여졌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해자 있고 성죽은 이중 성벽이고 그리고 성벽 중간에 이렇게 정확하게 저렇게 탑을 쌓아가지고 성벽을 공격하는 애들을 엄호할 수 있게 해놓죠. 그리고 여기 지금 경사로가 보이시죠? 네. 이 경사로가 굉장히 이제 또 매끈하게 만들고 어떤 경우는 석회를 발라서 사람이 겨울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앞에 해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어떤 데 가면 이 경사로 굉장히 산 계곡까지 그냥 쫙 내려가는 데도 있어요. 그걸 기어 올라와야 되니까 힘 다 빠지겠다. 토성을 쌓는다는 게 저게 이렇게 토산을 쌓는 게 아니고 우리 공사할 때 고가도로 공사할 때 보면 공사 차량 올라가느라고 이렇게 진입로 쪽 만들잖아요. 그거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만든 다음에 중장비 탱크와 포병을 투입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차는 이 공사부터 해야 돼요.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니까 엄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병들을 딱 배치해서 이건 슬링, 다윗이 던졌던 돌팔매죠. 슬링 부대와 활 부대가 뒤에서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토산을 만든 다음에도 보병이 진격할 때 애들이 같이 가면서 엄호를 합니다. 그럼 방패를 왜 세운다고 그랬냐? 엄호를 해야 되니까 활을 써야 되니까 얘들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방패 부대가 있어요. 가끔은 보병이 튀어나와서 공격하는 수가 있습니다. 군병들은 근접전에서 약하죠. 그러니까 그냥 방패를 세워놓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병사가 창과 칼을 들고 앞에서 방패를 들고 막아줘요. 이 친구는 방패로만 막아주는 게 아니라 보병이 기습될 때도 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군병은 또 뒤로 빠져서
덤벼든 애들을 엄호하는 거죠. 이 팀 플레이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굉장히 훈련 많이 받아야 됩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왜 강하냐? 얘들이 다 직업군인이에요. 그리고 이런 포메이션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군대가 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공성전이 쉬운 전쟁이 아닌데 아시리아 군대가 생각보다 공성전을 굉장히 잘해요. 워낙 프로팀들이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 보고 저런 거 만들어 그러면 아마 올라가서 무너질 거야. 저런 거 공사하는 거 진짜 얼마나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지 흙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애들 시키면 이거는 그냥 붕괴예요, 붕괴. 여기 봐, 여긴 방패 보이죠? 여기 그림에 좀 가렸지만 네네. 활 쏘는 사람 말고 팔이 방패 팔이 보이죠? 네. 얘들이 보병. 여기도 보면 보병들이 따라가서 항상 보병과 기병, 방패 이런 일이 엄호를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공성전은 무서운 거예요. 위에 보면은 이제 이게 경사로인데 굉장히 급하게 그렸죠. 그리고 위에서 보시면 사다리 무너지고 위에서 활 쏘고 사각형으로 돌멩이 날라오죠. 네. 저것도 그냥 저렇게 그린 게 아니라 당시에 그렇게 사각형으로 다 만들어 놨을 수도가 있어요. 흙 같은 거 해서 그래야 던지기 좋고 규격화가 돼야 쌓아놓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항상 이게 표준, 규격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요건 뭘 같으세요? 이거 길쭉한데 빗자루 같이 달린 거. 이게 좀 흙으로 만든 부조다 보니까 조금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창인가? 나무에 불 붙인 집단이나 불 붙인 나뭇가지 같은 거야. 왜냐하면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공성차를 태워야 되거든요. 이게 요즘은 탱크인데 탱크라고 해야 될지 포크레인 불도저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와서 활도 쏘죠. 안에서 활도 쏘고 성벽을 부시는 거. 앞에 보면 램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게 조조를 해갖고 이렇게 안에서 밀면서 부시고 때리면서 벽을 부시는 건데 이 성이 약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흙으로 많으니까 강도가 약해요. 이거를 대체하려면 이제 콘크리트나 벽돌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 이제 그게 좀 안 되죠. 예, 그래서 생각보다 모양은 웅장한데 강도가 떨어지는 게 문제였어요. 예. 그러니까 올라오기 전에 다 그렇죠. 부셔야 되니까 불 던지고 활로 쏘고 돌멩이 던지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얘들도 그냥 당할 수가 없으니까 가죽으로 보호막을 치고 요렇게 이거 뭐겠습니까? 물인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소화병도 있어가지고 불을 끄는 게 아니라 가죽에다 물을 계속 적시는 거죠. 불이 안 붙게. 그래서 저렇게 하면서 이제 싸우다가 성벽이 먼저 무너지느냐 아니면 이 공성차가 먼저 파괴되거나 안에 있는 병사들이 먼저 죽느냐 이거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되면 얘들이 후퇴하고 또 다음 차가 와서 부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성전이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의 특징은 시간 순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한 장면에 벌어진 일들을 다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도 보시면 슬링 부대와 활 쏘는 부대 있고 막 떨어지는 애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 사람을 보병끼리 싸우는 건가? 시체 아니에요? 사람- 시체? 아니죠. 사람을 꿰서 장대에 꽂은 거죠. 옛날 전쟁이 잔인하거든요. 요 그림이 요 밑에 있어요. 여기. 그러네요. 네, 네. 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전쟁을 하려면 어쨌든 상대방을 항복시켜야 되니까 사기죠. 사기를 떨어뜨려야죠. 걱정. 그래서 니들 항복하면 살려주고 저항하면 다 죽인다. 늘 아시리안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만든 사람이 다 뜻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성벽에서 보따리, 그러니까 뭐 보따리라고 해야겠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사람들이 나오죠. 민간인들이. 그러니까 이건 전쟁 끝난 다음에 이제 항복해서 나오는 건데 이 부조를 만들 때는 앞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선전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같이 그려놓는 거야. 저항하면은 우리는 최대한 잔혹하게 죽인다. 하지만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아시리안 이게 굉장했어요. 그래서 뭐 성벽을 인간 피부 가죽을 벗겨서 성벽을 도배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사람 목 쌓아 가지고 이렇게 탑 만들고 이런 건 뭐 그냥 기본이고 눈앞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죽여요. 그래서 항복하게 만들죠. 근데 항복한 사람들까지 죽이면
다음에는 이제 결사 저항을 하니까 그거는 살려주는데 인간은 자기한테 돈이 되니까 착해서가 아니라 대신에 여길 놔두질 않고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킵니다. 이때만 해도 땅은 많고 인구는 적은데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훌륭한 복지를 베푼다. 너를 더 좋은 데 데려가서 아니 너희들 그 초가집 짓고 사는데 내가 신도시 세워서 넣어줄게. 사실 그렇게 하긴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무역료 열어줄게.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이렇게 설득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골에 가서 농토 다 우리 주시면 당신 저기 신도시 이주시켜가지고 직장도 주고 갈만한데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는 남부 여대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가만히 보시면 어린아이 지금 저기 타고 가죠. 네. 그리고 이건 아마 저기 좀 노약자 같은 여자들이 있고 딱 봐도 여자잖아요. 남자 없죠. 저항을 했잖아. 그러니까 다 살려주는 게 아니라 저항한 군대는 가끔은 남자는 다 죽여요. 그리고 이제 약탈은 당연히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약탈을 하는데 여기 보면 다 뭐 하나씩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시리아 군대는 굉장히 엄해가지고 군기가 좋으니까 그래야 잘 싸우니까 자기가 못 가져요. 뭐 사람 목 전리품 얻은 거든 돈이든 사람 목이든 딱 와서 등록을 해야 돼. 가지고 와서 등록을 하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포상을 해줘요. 왜냐하면 전투하다가 약탈한 건 네 거다 그러면 얘가 전투하다가 딴 데로 가.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라기시 공성전은 전투 얘기는 안 나오지만 왜 히스기야가 갑자기 이 소식을 듣고 사네립한테 가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이게 단지 믿음이 떨어져서 그러냐? 아니고 이런 엄청난 전투를 벌였는데 무너진 거죠. 저기 뒤에 보시면 또 나오지만 이중성벽이에요. 그러네요. 예. 이거를 단숨에 함락을 시켰고 그리고 주민들을 다 끌고 가고 남자를 죽였어요. 그러니 공포감이 또 어떻게 했어요? 무섭죠. 성서를 이해할 때도 이런 상황을 알고 믿음이 흔들리는 걸 알아야지. 이걸 모르는 사람이 쟤가 용기가 떨어졌네. 쟤가 겁이 많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호랑이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하고 토끼 앞에서 벌벌 떠는 용감한 사람은 용기가 완전히 다른 건데 앞에 누가 있는지 얘기하지 않고 숲에 갔더니 쟤는 벌벌 떨고 있고 쟤는 이러고 있었어. 아, 얘가 용감하구나라면 틀린 해석이 되죠. 그리고 해석이 틀리면 교훈이 달라져요. 교훈이 달라지면 실천이 달라지고 내가 상황에 닥쳤을 때 말씀에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 말씀에 의지를 하지. 그래서 이 라기시 공성전은 그 당시의 전쟁과 그 이스라엘의 역사 배경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아스루가 한번 쳐들어왔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항복하고 뭐 유다가 항복하는 과정에는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성서 속의 전쟁 라기시 공성전에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아까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 현대 영화 같은 데도 되게 고증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네, 요즘 좀 잘. 그러면은 저런 것들이 되게 요즘 전쟁에는 좀 어떤 영향들을 미쳤을까요? 일단 영화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됐죠. 그 킹덤 오브 헤븐 같은 경우가 아마 영화사에서 그 전쟁 영화 리얼하게 만들어서 우리나라 그때 안시성이가 이런 거 만들어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 사람들이 머리를 상상으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속에서 그때 전쟁까지도 보통 고전적인 게 다 있어요. 이때 전쟁은 그게 없어요. 투석기. 예, 투석기가 없는 게 단점이긴 한데 그 어쨌든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니까 킹덤 오브 헤븐 같은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새 전쟁에서도 어떤 전쟁에서의 심리라든가 전략 전술이라든가 뭐 아까 말씀드린 방패를 놓고 활 놓고 슬링 놓고 이런 얘기는 동양병법에서 항상 나오는데 이 중요한 거는 말은 쉽잖아요. 군인은 항상 사방에서 공격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된다. 어떻게 대비하겠어요? 무기는 다르고 전설은 달라도 이러이러한 식으로 대비가 된 군대하고 이렇게 대비가 된 군대가 붙었을 때 전투력이 5대 1이다 10대 1이더라. 어떻게까지 싸울 수 있더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쟁 사람분 오늘날에 도움이 되죠. 이건 성경 말씀 이해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도둑질을 했다. 도둑질을 이해하라는 거. 그럼 도둑질을 해야겠고 이게 아니고 그런 유혹과 싸우면서 왜 저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 다음에 그 유혹을 이겨내지.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라고 하는 우리 살아보면 늘 그렇잖아.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라는 사람이 자기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바뀌어요. 그땐 내가 몰랐어. 아, 그렇게 배고플 줄 몰랐지. 그리고 바로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쟁도 그런 식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오늘날 상황하고 비교하는 것이 이제 그 훌륭한 지가 승리하는 지휘관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성경 말씀에서 이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다, 공성전을 하지 못하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것도 남아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군대가 천사가 내려와서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다. 뭐 이 얘기가 있는데 이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당연히 인정을 안 하고 또 신을 믿는 사람들도 뭐 성경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걸 그대로 정말 천사가 나서 배 죽인 거다라고 믿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뭐 하는 분도 계시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러나 히스기야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수르 쪽에서도 그게 기록이 없어요. 포위했다가 했다라고만 하지. 예를 들면 뭐 실패한 걸 안 적어. 20일 동안 공격을 했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게 기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안 했네. 너무 신기해요. 너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아니 진 건 절대 기록을 안 해요. 증거 실패한 져서 건 안 했을 절대 수도 기록을 안 있어. 해요. 창피하잖아. 내가 히스기야를 새장 속의 새처럼 가두었다라고만 얘기하고 옵니다.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니? 거기 라기시 성 떨어지는 거 보면 살벌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역사적 관점에서 인간적인 눈으로는 진상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